스페인 문명여행 제2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여행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페인 관광지를 한번 쫙 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요, 현재 스페인이 세계 3위예요.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이탈리아가 50개여가지고 공동이고요. 현재 스페인은 44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포르투갈에는 14곳의 문화유산이 있다. 이렇게 문화유산이 많은 이유가 이곳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렇죠. 로마인, 무어인, 카톨릭, 근대에 있는 여러 건축물들, 문화유산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거를 한번 시계 반대 방향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관광을 이런 코스로 많이 하더라고요. 자, 먼저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바르셀로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도시에 가면 당연히 가우디의 건축물을 봐야 하겠죠. 그래서 사그라 파밀리아 성당, 성가족 성당이 있고요. 구엘 공원, 까사 빈센스, 까사 마요트, 까사 밀라. 까사는 개인의 저택을 까사라고 불러요. 빌라로 하면 빌라는 이제 외부에 있는 별장 같은 거, 시골집을 빌라라고 그러고요. 이런 도시에 있는 개인 주택을 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만든 여러 까사들이 있는 거죠. 성가족 성당을 좀 자세하게 보면 파사드라고 부르는 이게 아주 독특하죠. 물론 이 파사드는 보통 교회의 정면을 파사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그라 파밀리아의 파사드는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그 영광의 파사드는 공사중이고요. 예수 탄생 파사드는 가우디가 실제로 살아있을 때 완공을 했다 그래요. 순환의 파사드는 제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설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녔다고 하죠. 딱 봐도 예수 탄생 파사드하고 순환의 파사드가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나중에 이 영광 파사드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정문으로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2026년에 완공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19세기 후반부터 짓기 시작해서 뭐 21세기까지 와 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 유럽의 성당들은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국가 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고 순전히 기부금만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짓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신앙심에 어떤 기반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카탈루냐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는데 로마네스크 교회가 있고요. 이 로마네스크 교회는 흔히 순례 교회라고도 불러요. 이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아주 투박하게 생긴 교회를 로마네스크 교회라고 부르죠. 또 타라구나라고 하는 바닷가에 도시가 있는데 이건 과거에 로마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로마 유적지가 있는데 그중에 수로교가 남아있죠. 수로교가 스페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유적이 이탈리아보다 오히려 이탈리아 밖에 더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탈리아에는 워낙 다채로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 건축물들을 뜯어다가 그 석재를 또 재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로마 시대 유적들이 많이 없어졌고 로마 시대, 로마 이외에 그 스페인이나 알제리, 리비아 아니면 레바논 이런 쪽에 오히려 로마 유적이 많이 있는데 스페인에도 이렇게 수로교나 아니면 다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인 마드리드로 가면 여기는 수도니까 왕궁이 있고요. 크리스탈 궁전이 있고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프라도 미술관 한번 들어가 보면 이곳은 유럽의 3대 미술관의 하나라고 칭하죠. 3대 미술관은 어떨까요? 네, 프라도 미술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미술관, 박물관, 또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 여기를 흔히 3대 미술관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대표 예술가로 본다면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프란시스 고야가 있겠죠. 네, 프라도 미술관에 들어가면 이 세 사람의 작품을 필히 보고 와야 되겠죠.
자, 마드리드 옆에 아주 오래된 성체가 있는데 여기를 똘레도라고 하죠. 로마 시대부터 이곳이 그 요새 성체였기 때문에 도시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서고투족이 여기를 또 수도로 삼았었고, 무어인의 수도였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이 어, 도시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해자가 이렇게 타구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돌아나가기 때문에 한쪽 면만 성벽을 쌓으면 자연적으로 적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고대 도시 유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안에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엘 그레코의 대표작인 산토 도메 수도원에 이렇게 있고요. 또 똘레도 대성당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똘레도 구도심과 타구스강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 마드리드의 또 주변에 보면 세고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 세고비아는 흔히 기타의 브랜드로 유명하죠. 이 세고비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로마 시대 수로교죠. 도시를 가로질러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로교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수로교를 통해서 물을 공급했던 게 어디냐면 왼쪽에 있는 성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 성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 수로교를 만들었던 거고요. 오늘날에는 중세 시대에 이거를 개축을 해가지고 알카사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곳에서 백설공주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있죠. 순례길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례길을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부르죠. 프랑스 출발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780km, 한 40여일 정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고요. 그 종점에 가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가 있죠. 까미노 데 산티아고 길은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길이죠. 물론 프랑스도 네 군데나 있어요. 파리에서 출발하는 길 비롯하여 네 군데를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거기서 한 길로 출발하는 게 여기 1번 코스예요. 여기 프렌치웨이, 프랑스 길이고, 그다음에 북쪽 해안으로 가는 길이 2번, 또 3번은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길이 3번, 4번은 안달루시아 그라나다를 출발해가지고 가는 길 4번, 5번은 프리미티브 웨이,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프랑스에서만 가능한 단일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9세기, 10세기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세 때 상당히 흥행이 됐던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런 순례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인이 순례를 가는 아주 3대 길이 있었죠. 가장 성스러운 데가 어디냐라고 쓴다면 어딜까요? 넘버원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있었던 그곳이니까 예루살렘. 근데 여기는 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은 로마를 할 수 있겠죠. 로마는 누가 있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황을 만나러 런던에서부터 파리를 거쳐서 알프스를 넘어서 갔겠죠. 자, 세 번째 순례길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의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성인의 유해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라스 메둘라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광산 유적지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스페인이 거의 금고였어요. 로마를 먹여 살린 금고였습니다. 원래는 스페인 동쪽 해안가에서 은이 많이 나왔는데, 이 라스 메들라스에서 금은이 발견이 됨으로써 로마를 상당히 살찌웠죠. 그래서 이 라스 메들라스부터 세비야까지 나 있던 길을 은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왜 은의 길이라겠어요? 은의 수송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의 길을 통해서 은이 수송되어서 로마까지 갔던 거고, 그 중간중간에 카세레스, 메리다, 세비야 같은 도시들이 개발이 되었겠죠. 자, 은의 길 중간에 있는 카세레스도 원래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였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다리가 현역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가도 로마의 다리가 현역으로 살아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스페인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여기 알칸타라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요 카세레스 옆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건데 지금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는 로마 시대 도시고요. 또 카세레스는 중세 시가지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또 작은 도시는 메리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메리다는 아주 독특하게도 로마 시대 반원형극장의 무대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보통 반원형극장 하면 그리스식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식 극장은 많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좀 개조된 그런 극장들은 좀 있는데 이렇게 무대가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극장을 많이 가봤는데 이런 무대는 대부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 기둥 같은 거를 가져다가 성당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 저 기둥이 별로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 메리다에서 로마식 극장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또 원형 경기장이 있고 또 로마 브릿지가 있다. 755m나 되는 로마 다리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세비야라는 도시로 가면 가장 오래된 역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신화에서부터 나와요. 헤라클레스가 이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신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대 유적, 또 무어인이 만든 유적, 또 근대에 만든 유적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은 히랄타 탑, 또 세비야 대성당 알카사르가 있습니다. 히랄타 탑은 밑에는 무대화를 건축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어인들이 만든 거고요. 꼭대기층에는 마르코 양식으로 이제 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종탑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슬람 양식이고 위에는 기독교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독특하죠. 또 세비야 대성당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이 있고 또 콜럼버스의 그 무덤은 아닌데 거기에 뭐 유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셔져 있고요. 알카사르 이거는 그러니까 캐슬 알은 정관사고요. 캐슬이란 뜻이죠. 성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어인들이 만든 성체를 알카사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 알카사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 하면 캐슬이고 더 캐슬인데 이거를 이제 아랍어로는 알카사르가 되는 거죠. 자, 그 세비야 대성당 안에 콜럼버스의 관이 있다 그러죠. 원래 콜럼버스는 저희 서인도 제도의 산토 도밍고에서 죽었어요. 거기에 원래 묻혔었어요. 또 스페인 땅이 됐고, 근데 그게 그 땅이 독립함으로써 그 유해를 이제 스페인으로 파와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세비야 대성당 안에 여기 그 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관 안에 콜럼버스의 뭐 유해가 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콜럼버스가 죽을 때 나는 스페인 땅을 절대 밟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묻지 마라라고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 관이 저렇게 그 네 남자들에 의해서 들고 있게 됐는데 저 네 남자들이 누구냐면 네 왕국의 군주예요. 그러니까 카스티아, 아라곤, 나바라, 레온 이 사람들이 이 콜럼버스의 관을 이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좀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죠. 어떻게 왕들이 일개 상인이었던 콜럼버스의 관을 저렇게 들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세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수호성인이에요. 유럽에 가면 사실은 캐톨릭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호성인이 중요하거든요. 이 도시의 수호성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지역 사람은 대답하죠. 우리 도시의 수호성인이 누구다? 라고 얘기할 텐데, 세비야의 수호성인은 루피나와 유스타 자매예요. 이 자매는 이제 4세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순교를 한 사람들인데, 이 세비야에 가면 이 루피나와 유스타의 그림이나 동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이렇게 히랄타 탑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안고 있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시기가 안 맞거든요. 히랄타 탑은 무어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뭐 9세기, 10세기경에 만들었을 거고, 근데 루피나와 유스타 성인은 4세기 사람이니까 안 맞잖아요. 어떻게 히랄타 탑이 있지도 않은데 이 히랄타 탑이 있겠어요. 근데 이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히랄타 탑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자매 성인이
보호해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와가지고 이 세비야를 보호하는 수호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여인, 두 수호성인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이게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조각상으로 많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비야에서 동쪽으로 가면 론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론다의 유명한 것은 저 다리예요. 저 그림 안에 있는 다리인데 이 론다라고 하는 도시는 언덕 위에 있는 거죠. 이 지역엔 굉장히 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도 도시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밑에 상당히 이제 낮은 데가 있는 거죠. 그 두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이제 있는데 여기 브릿지 오브 누오바예요. 그러니까 누오바는 뉴란 뜻이에요. 새 다리란 뜻이죠. 그러면 그 옛날 다리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리가 있었는데 무너졌고 새로 세워진 다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광장 같은 경우에도 누오바 광장이 있고 뭐 누오바 도시도 있고 그렇거든요. 누오바는 다 새 도시, 신도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다리다 이런 뜻이고요. 또 론다에 가면 유명한 게 투우장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뭐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게 투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투우를 많이 열렸었죠.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하고 좀 기독교 관련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들 말로 하면 이교도인의 습관인데 이게 스페인에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투어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황소라는 게 이 스페인하고 인연이 있어요. 헤라클레스의 신화에 의하면 여기 소떼를 잡으러 헤라클레스가 오거든요. 아마 거기서부터 이 황소 잡는 어떤 놀이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우장이 만들어졌고, 근데 오늘날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이런 그 비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투우 경기가 많이 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론다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투우장이다. 자, 론다 옆에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코르도바죠. 무어인의 첫 수도다. 그러니까 무어인이 북아프리카에서 바다를 건너서 와가지고 이 땅을 점령한 후에 이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에 첫 수도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땅은 로마인들이 처음에 와서 세웠던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이런 모스크를 세우고 도시를 세웠겠죠. 그래서 여기 가면 로마인의 다리가 또 여전히 현역으로 남아있고 메스키타라고 하는 원래 모스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전체를 헐지는 않고 중앙에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원래 모스크였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요. 메스키타 내부에 가면 아랍식 아치를 한 기둥이 있는 독특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메스키타를 안 가요. 코르도바를 이렇게 스킵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코르도바 옆에 보면 메디나 알자흐라라고 하는 부어인이 세운 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르도바의 왕궁에서 여긴 도시 안에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방어 목적 아니면 별장처럼 여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까지 이게 이제 흙에 묻혀 있다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난 건데 여기 메디나 알자흐라라고 하는 신도시고 여기 보면 이걸 그 말굽 아치라고 그러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아치가 있죠. 유럽에 가면 아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무어인들이 세운 아치도 있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치도 있고 고딕식 아치도 있고 르네상스식 아치도 있죠. 스페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굽 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미흐랍이란 게 있잖아요. 항상 모스크에 가면 미흐랍이란 게 있어요. 미흐랍은 우리가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절을 할 때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게 미흐랍입니다. 그래서 이 미흐랍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말라가라고 하는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피카소의 고향이고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작품들은 바르셀로나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죠. 그래서 말라가가 피카소의 고향이긴 한데 어릴 적 일찍 떠났기 때문에 어릴 적 집은 좀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 말라가 시내에 가면 피카소의 동상이 있고 그 말라가 옆에 네르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알폰소 12세라고 하는 19세기의 왕이 명명한 유럽의 발코니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를 딱 바라보는 아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명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르하를 비롯한
이 말라가 이 지역은 북유럽 사람들이 여름 휴가로 많이 오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뭐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부자 나라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받으면 이 스페인의 해변에 와서 놀다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 해변에 이 독일 사람으로 아주 미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말라가 옆에서 다시 가면 그라나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라나다가 무슨 뜻이냐? 뭐 어떤 썰에는 이게 성류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썰은 이방인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아랍어로 이방인의 언덕이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라나다라는 또 시내가 있고, 그 시내 위, 언덕 위에 이 성체가 있는데, 그 성체를 이제 무어인들이 여기를 이제 건설하고 유지했고, 1492년까지 마지막까지 여기를 지켰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라브라 언덕, 아라브라 궁체가 있고 그 안에 아라브라 궁전, 또 알카사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무데하르 양식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했어도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이런 기둥들 또 무데하르 양식의 모스크들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 우리가 방문해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라나다는 레콘키스타라는 걸로 유명하죠. 나르스의 마지막 왕조가 1492년까지 이곳에서 버텼기 때문입니다. 1492년 가을경에 9월 91년 가을에 이사벨과 페르난도 부부가 이곳을 함락하기 직전에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술탄 보압들이 이곳을 떠나죠. 그래서 이 왼쪽에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보압들인데 저 뒤에 아람브라 궁전 언덕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백마를 탄 사람이 이사벨 여왕이고 그 앞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남편 페르단노입니다. 그래서 여기 협정에 의해서 저기 그라나다 성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이 땅에 사는 무슬림, 그다음 유대인들을 그대로 살게 해주라 라고 하는 조건에 이 보압들은 북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에 알람브라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유대인과 무어인은 떠나든지 아니면 개종을 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라나다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카르타헤나라고 하는 카르타고인이 세운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렇죠. 이제 그곳에는 오늘날에는 로마인의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로마식 극장이 있죠. 자, 이베리아 반도에 아주 독특한 도시가 있죠. 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있다. 여기 지브롤터라고 하는 작은 땅이 있습니다. 여긴 영국령이죠.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지만 영국의 일부로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브롤터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세우타라고 하는 작은 땅이 있는데 여기는 모로코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스페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지브롤터를 내놔라 영국 보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땅 놔두고 나가라 라고 하지만 그들조차도 세우타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땅을 영유하고 있으니까 사실 도찐 개찐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내놓지 않고 남들 보고 나가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지브롤터의 시민들한테 영국 국적을 버리고 스페인 국적을 하겠느냐라고 투표를 해봤더니 절대 스페인은 안 한다. 우리 영국인이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영국이 훨씬 더 경제력이나 뭐 정치력 모든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영국 시민이 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오늘날에 여기 그 지브롤터로 들어가는데 별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한국인은 무비자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뭐 나오면 되겠죠. 여기 사진에서 보면 높다란 봉우리가 하나 있고 활주로가 하나 있죠. 여기 활주로 중간에 차가 지나가요. 차 타고 여기를 쭉 들어가서 시내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뭐 점심 한 끼 먹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하면 우리가 가장 유명해진 땅이 있죠. 윤식 땅의 촬영지 가라치코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뭐 얼마 전에는 스페인 하숙 해가지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 중간에 하룻밤 재워주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나온 게 여기 윤식 땅이었죠. 그럼 이 가라치코 마을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모로코 앞에 까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테네리페 섬이 거의 제주도만 하더라고요. 이 제주도만한 섬이 한 5개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놀러 가볼 만하죠. 생각보다 섬이 커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주 찾아가기 좋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 아프리카에 거의 붙어 있으니까 뭐 여름에는 좀 덥겠지만 봄, 가을에, 겨울에는 가볼 만하겠죠. 라스팔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양 어선을 하시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곳에 살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라스팔마스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날에는 그 원양업이 쇠퇴해 가지고 여기 좀 한국인이 별로 없고 스페인에는 한국 사람이 한 3천 명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럴까.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아주 적은 수에 속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굳이 스페인에 가서 살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그런 거겠죠.